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눈 속에서 발견한 것은 차가운 눈더미 속에 파묻힌 채 거의 숨을 쉬지 못하던 한 소녀, 그리고 그녀를 온몸으로 감싸고 있던 한국 진돗개 한 마리였죠. 개의 눈은 마지막까지 단 한 사람, 그 아이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과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국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충성을 보여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진돗개가 만든 실화입니다. 저는 이곳 하얼빈 근교에 살고 있는 리샤오퉁이라고 합니다. 남편과는 몇 해 전 안타깝게 사별했고 이후 딸 리신신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죠. 8살인 신신이는 제게 있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우리 집에는 2마리의 개가 있었어요. 황제는 하나는 중국을 대표하는 명견 차우차우 황제,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에서 데려온 진돗개 진도였습니다. 황제는 그 이름처럼 정말 황제 대접을 받았어요. 차우차우는 중국의 작은 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위엄이 있고 털은 황금빛으로 빛나며 걸음걸이 하나하나가 당당했습니다. 목에는 항상 값비싼 황금색 목걸이를 차고 있었고 전용 방석은 실크로 만든 최고급 제품이었어요. 집안 사람들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까지 황제를 보면 아, 정말 귀한 개구나 하며 감탄했죠. 반면 진도는 사실 제가 한국의 일 때문에 잠시 머물렀을 때 진도에서 직접 데려온 아이였어요. 백색 진돗개로 정말 아름다웠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잡종개 취급을 받았습니다. 집 안에서부터 2개의 대우는 극명하게 갈렸어요. 황제는 거실 한복판, 난방이 가장 잘 되는 자리에 있는 푹신한 벨벳 쿠션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 쿠션은 사람이 앉는 소파보다도 비싼 것이었어요. 진도는 현관 구석 차가운 타일 바닥에서 낡은 담요 한 장으로 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더욱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어요. 황제는 고급 스테인리스 스틸 그릇에 프리미엄 사료와 삶은 닭가슴살, 영양제까지 챙겨 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황제의 식사를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황제는 우리 집의 자랑이야.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해. 반면 진도는 플라스틱 그릇에 남은 음식 찌꺼기와 저렴한 사료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마저도 황제가 다 먹고 난 후에야 허락되었습니다. 진도가 먼저 다가가려 하면 황제가 으르렁거리며 위협했고 가족들은 진도에게 기다려라고 말할 뿐이었어요. 더욱 가슴 아픈 건 집안 어른들과 이웃들의 노골적인 차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황제는 우리 중국의 자랑스러운 개야. 2000년 역사를 가진 명견이지. 그런데 저 진도는 그냥 한국에서 온 잡종 아니야? 왜 같은 대접을 해줘야 하는 거지? 매일 아침 황제에게는 우리 황제, 잘 잤니? 라고 다정하게 인사하시지만 진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어요. 이웃들의 시선은 더욱 냉랭했습니다. 특히 옆집에 사는 장웨이 씨는 진도를 볼 때마다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샤오퉁 씨, 저게 정말 보기 싫습니다. 황제 같은 고귀한 개 옆에 있으니까 더 초라해 보여요. 차라리 다른 집에 보내시든지 아니면 시골 농장으로 보내는 게 어떨까요? 마을 이장 왕숙 씨는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리씨 댁에서 왜 한국 개를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중국에도 좋은 개가 많은데 저런 잡종을 키우면 마을 품격이 떨어져 보입니다. 심지어 마을 부녀회에서는 진도를 문제 삼기까지 했어요. 저 개가 우리 마을에 병을 퍼뜨리는 건 아닐까요? 한국에서 온 개라니 어떤 병균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과일 가게 아줌마 리메이 씨는 아예 대놓고 험담을 했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차우차우 한 마리로도 충분한데 왜 굳이 한국 개까지? 돈이 남아도나? 그 돈으로 차라리 황제한테 더 좋은 걸 해주지. 진도는 이런 대우에도 불구하고 늘 조용했어요. 꼬리를 바닥에 깔고 작아지려 노력했죠. 황제가 으르렁거리며 위협하면 바로 귀를 뒤로 젖히며 물러났고 밥을 먹을 때도
황제가 완전히 다 먹고 한참 후에야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산책 시간이었어요. 황제는 멋진 빨간 가죽 목줄과 금속 장식이 달린 하네스를 착용하고 당당하게 앞서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와, 정말 멋진 개네요. 순종 차우차우죠? 라고 칭찬하면 황제는 더욱 가슴을 펴고 걸었어요. 반면 진도는 낡은 비닐 로프로 만든 목줄을 하고 한참 뒤에서 따라와야 했어요. 사람들은 진도를 보면 저건 뭔 개야? 잡종 같은데. 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정육점 아저씨 천다웨이 씨는 아예 노골적이었어요. 야, 리 씨. 저 한국계 좀 어떻게 해봐. 보기만 해도 짜증나네. 우리 마을에 어울리지 않아. 진도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꼬리는 다리 사이로 말려 들어가고 고개는 푹 숙이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순수했어요. 어른들의 편견은 아이들에게도 전해졌어요. 동네 아이들은 진도를 보면 돌을 던지며 놀렸습니다. 야, 한국 잡종개다. 우리나라에서 나가. 중국개가 아니니까 더러워. 저리 가. 진도는 돌이 날아와도 피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맞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막대기로 때리기도 했지만 진도는 한 번도 으르렁거리거나 반항하지 않았어요. 신신이가 진도 괴롭히지 마. 라고 소리치면 아이들은 오히려 더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너희 집 개가 이상해서 그래. 왜 한국 개를 키워? 집 안에서 진도의 위치는 정말 비참했어요. 황제는 소파에 올라가는 것이 당연했지만 진도는 가구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금지였습니다. 진도야, 내려와. 거기는 내가 올라갈 곳이 아니야.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에 진도는 즉시 바닥으로 내려와야 했어요. 반면 황제가 소파를 더럽혀도 우리 황제가 피곤했나 보네라며 웃어넘기셨습니다. 목욕도 마찬가지였어요. 황제는 일주일에 2번 전용 샴푸와 컨디셔너로 정성스럽게 목욕했습니다. 목욕 후에는 드라이어로 털을 말려주고 향수까지 뿌려주었어요. 진도는 한 달에 1번 차가운 마당에서 호스로 대충 씻어야 했어요. 샴푸도 사람이 쓰던 남은 것으로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단 한 사람, 신신이만은 달랐어요. 아이는 진도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진도야, 너는 정말 예뻐. 황제 오빠는 무섭지만 너는 따뜻해. 신신이는 항상 진도 편이었어요. 황제가 진도를 괴롭히면 신신이가 나서서 말렸고 진도가 구석에서 외롭게 있으면 곁에 가서 안아주었죠. 밤에는 몰래 진도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와 함께 잠을 자기도 했어요. 진도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 내가 제일 사랑하는 강아지야. 신신이는 자신의 용돈을 모아서 진도에게 간식을 사주기도 했어요. 시어머니가 왜 진도한테 그렇게 잘해주니? 라고 물으면 신신이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진도는 내 친구예요. 친구한테 잘해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진도의 눈빛이 가장 따뜻해질 때는 바로 신신이를 바라볼 때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신신이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도, 자전거를 배울 때도, 아플 때도 진도는 늘 곁에 있었습니다. 황제는 관심도 없어 했지만 진도는 신신이의 모든 순간을 함께 했어요. 진도는 혼자 있을 때면 깊은 한숨을 쉬곤 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고향인 한국을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작은 소리로 끙끙거리기도 했는데 그건 울음소리처럼 들렸어요. 밤이면 진도는 차가운 현관에서 웅크리고 앉아있곤 했어요. 황제의 코 고는 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올 때 진도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따뜻한 곳에서 잠들고 싶은데. 하지만 진도는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진돗개의 성품이었어요. 주인을 원망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러던 작년 겨울,
하얼빈의 불길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50년 만에 최강 한파라는 예보를 발표했고 체감 온도는 영하 40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동네 어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추위는 처음이야. 1970년대 이후로 이렇게 추운 적이 없었어. 집 안난방 시설 점검해야겠어. 정전이라도 되면 큰일이야. 애들 절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야겠어. 이런 날씨에는 5분만 밖에 있어도 동상 걸려. 진도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계속 불안해했어요. 평소보다 더 자주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끙끙거렸죠. 동물의 본능으로 다가올 위험을 감지한 것 같았습니다. 반면 황제는 따뜻한 거실에서 여유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푹신한 방석 위에서 배를 드러내고 자는 모습은 평화 자체였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12월 23일 하얼빈의 기록적인 블리자드가 닥쳤어요. 바람 소리만으로도 집이 흔들릴 정도였고 창문 밖은 온통 하얀 벽이 되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35도까지 떨어졌고 뉴스에서는 긴급 속보로 절대 외출 금지 경보를 발령했죠. 현재 가시거리가 5m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외출 시 생명에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집 밖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이미 몇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구조대도 출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딸과 두 개에게 꼭 당부했습니다. 밖에 절대 나가면 안 돼. 특히 신신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집 안에 있어야 해. 알겠지? 신신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창밖의 하얀 세상이 신기한지 계속 창문에 얼굴을 대고 있었어요. 황제는 이미 따뜻한 거실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고 진도는 현관 근처에서 계속 문 쪽을 바라보며 어슬렁거렸습니다. 진도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따뜻한 죽과 만두를 준비하며 주방에 있었어요. 밖은 여전히 무섭도록 몰아치는 눈보라였고 집 안마저 냉기가 스며들어 오싹했죠. 신신아, 따뜻한 죽 먹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거실로 나갔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신신이도 진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제만 혼자 쿠션에서 떨고 있었어요. 현관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문 앞에는 신신이가 아끼는 토끼 인형이 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안 돼. 설마. 미친 듯이 외치며 문을 열었지만 밖은 완전히 하얀 지옥이었어요.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눈송이가 눈을 찔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신아. 진도야. 목청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바람 소리에 제 목소리는 묻혀버렸어요. 황제는 문 근처에도 오지 않고 떨고만 있었습니다. 평소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전화기를 붙잡고 구조대에 연락했어요. 제발요. 제 딸이 개와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8살 여자아이예요. 하지만 구조대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출동이 불가능합니다. 날씨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라고요? 제 딸이 밖에 있다고요. 저희도 나가고 싶지만 이 상황에서는 구조대원마저 위험합니다. 이미 세 팀이 출동했다가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현관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밖은 정말 지옥이었고 제 딸과 진도가 그 추위 속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황제는 여전히 거실에서 떨고 있었어요. 평소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꼬리를 다리 사이에 끼고 웅크리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 때마다 더욱 깊숙이 들어가려고만 했어요. 그래도 진도가 함께 있을 거야. 그 녀석이라면 신신이를 지켜줄 거야. 진도에 대한 간절한 믿음만이 저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평소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하던 그 개가 이 순간만큼은 제 딸의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 시각 눈보라 속에서는
정말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신신이는 토끼 인형을 찾으러 잠깐 밖으로 나갔다가 길을 잃었어요. 평소 놀던 마당 한 구석에 인형이 떨어진 것을 보고 급하게 나갔는데 순식간에 집이 어디인지 알 수 없게 되었고 눈보라는 점점 더 거세졌죠. 엄마, 엄마. 아이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손과 발은 이미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눈송이가 눈꺼풀을 덮어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옷은 금세 눈에 젖어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진도가 눈보라를 뚫고 신신이 곁으로 달려왔어요. 평소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했던 진도가 이 무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주인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진도야. 신신이는 진도를 꽉 안았어요. 진도의 털은 이미 얼음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진도는 신신이를 핥아주며 안심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바람은 더 거세졌고 눈은 더 많이 내렸어요. 체감온도는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졌고 둘은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진도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 상황에서는 따뜻한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눈보라를 뚫고 신신이를 이끌어 큰 나무 밑 움푹 패인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은 바람을 조금이나마 막아줄 수 있는 곳이었어요. 진도는 신신이를 그곳에 앉히고 자신의 몸으로 완전히 감쌌습니다. 진도야, 추워. 신신이가 떨며 말했을 때 진도는 더욱 꽉 안아주었어요. 자신의 배와 가슴을 신신이에게 밀착시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어요. 진도의 털은 점점 얼어갔고 발가락 끝부터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도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신신이를 감싼 채 자신의 체온을 아이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진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있었어요. 신신이를 지켜야 해.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켜내야 해. 평소 모든 사람에게 무시당하고 차별받았지만 신신이만은 자신을 사랑해 주었어요.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진도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이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진도의 몸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발은 이미 감각이 없어졌고 복부는 땅에 닿아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숨쉬기도 점점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진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돗개의 정신이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충성심,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의리. 새벽이 되자 진도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몸의 절반이 얼어붙었고 숨쉬기도 힘들어졌어요. 의식마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진도는 신신이를 놓지 않았어요.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더욱 꽉 안아주었습니다. 진도의 눈은 오직 신신이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신신이는 이미 의식이 희미했지만 진도의 따뜻한 숨결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진도의 심장 박동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진도야. 고마워. 아이의 작은 속삭임에 진도는 마지막으로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그리고 신신이를 더욱 단단히 안아주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을 때 기적처럼 눈보라가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면서 가시거리가 확보되었습니다. 구조대가 마침내 도착했어요. 저는 구조대원들과 함께 미친 듯이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신신아, 진도야. 그리고 수색이 시작된 지 2시간 뒤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요. 여기 찾았습니다. 큰 나무 밑에서 발견된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얼음처럼 언눈 속에서 신신이는 의식이 희미한 채 쓰러져 있었고 그 아이를 꽁꽁 얼어붙은 채 감싸 안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진도였습니다. 진도의 온몸은 얼음으로 덮여 있었어요. 털은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신신이가 있던 부분만은 상대적으로 따뜻했어요. 걔가 아이를 감싸 체온을 유지시킨 것 같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둘 다 긴급 이송해야 합니다. 구조대원들은 조심스럽게 진도와 신신이를 분리했어요. 진도는 그제야 신신이를 놓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신신이를 지키려 했던 것이죠. 병원으로 옮겨진 신신이는 심한 저체온증이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말 기적입니다. 이 정도 추위에서 10시간 이상 버틸 수 있었던 건 개가 아이를 감싸 체온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혼자였다면 절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 개는 정말 영웅이에요. 하지만 진도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진단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복부와 네 다리에 심한 동상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감싸던 배 부분이 괴사 직전이에요. 체온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생명을 구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진도의 침대 옆에서 밤새 지켰어요. 이 작은 생명이 제 딸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평소 차별받던 그 개가 목숨을 걸고 신신이를 지켜낸 것이었어요. 3일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진도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초점이 맞지 않았지만 곧 저를 알아보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진도야. 진도야. 저는 말없이 그 아이를 안고 눈물을 쏟았어요. 이 작은 생명이 제 딸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신신이가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것도 진도였어요. 진도야. 진도야. 아이는 진도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진도도 신신이를 보자 힘없이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편견을 가졌던 장웨이 씨가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샤오퉁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진도는 진짜 영웅입니다. 저도 이제야 진돗개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는 진도를 우리 마을의 자랑으로 여기겠습니다. 마을 이장 왕숙 씨도 찾아왔어요. 리 씨, 진도 때문에 우리 마을이 유명해졌어요. 신문 기자들이 인터뷰하러 온다고 하네요. 진도는 우리 마을의 영웅입니다. 과일 가게 아줌마 리메이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진도야, 정말 미안해. 너는 정말 대단한 개구나. 동네 사람들도 모두 진도를 보는 시선이 180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도를 보면 모두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진도야, 정말 고마워. 신신이를 구해줘서. 진도는 정말 영웅이야.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심지어 시어머니까지도 완전히 마음을 바꾸셨어요. 진도는 정말 대단한 개구나. 황제보다 훨씬 용감하고 충성스러워. 앞으로는 진도를 황제보다 더 잘 대해줘야겠어. 황제는 그날 이후로 진도에게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마치 자신이 그날 무엇을 하지 못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진도가 먼저 밥을 먹어도 가만히 있었고 진도가 소파에 올라가도 내려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정육점 아저씨 천다웨이 씨는 진도를 보면 고개를 숙였어요. 진도야, 아저씨가 미안했어. 너 같은 훌륭한 개를 몰라보고. 동네 아이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도를 보면 달려와서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진도야, 우리 마을 영웅. 지금 진도는 다리를 조금 절긴 하지만 여전히 신신이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더 이상 현관 구석에서 잠을 자지 않아요. 신신이와 함께 따뜻한 방에서, 그것도 가장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밥그릇도 황제보다 더 좋은 금색 그릇을 사용해요. 사료도 최고급 프리미엄 제품으로 바뀌었고 간식도 매일 받습니다. 산책할 때도 황제보다 앞서서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신신이는 진도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진도야, 너는 정말 최고야. 내 생명의 은인이야. 평생 너를 사랑할 거야. 진도의 눈빛도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눈빛이에요. 자신이 이 가족에게, 이 마을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도의 이야기는
단순한 감동 실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돗개가 가진 숭고한 정신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진돗개의 충성심은 세계 어느 개 품종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주인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 마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의지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진돗개의 의리는 한국인의 정신과 닮아 있어요.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그 성품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덕목입니다. 진돗개의 용기는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줍니다. 진도가 그 무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신신이를 지켜낸 것은 바로 이런 용기 때문이었어요. 진돗개의 인내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소 모든 차별과 무시를 묵묵히 견뎌낸 것, 그리고 그 추위 속에서 10시간 넘게 아이를 지켜낸 것은 보통 동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진도가 보여준 것은 결국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신신이가 자신을 사랑해준 그 마음에 대한 보답으로 진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어요. 사랑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진도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진도의 눈빛에서 우리는 순수한 사랑을 볼 수 있었어요. 계산이 없고 조건이 없는 그 사랑은 인간도 배워야 할 덕목입니다. 진돗개의 용기와 충성심은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이 추운 이국 땅에서도 사람의 생명을 지켜낸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진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출신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마음 앞에서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진도는 진돗개가 가진 모든 훌륭한 품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충성, 의리, 용기, 인내, 그리고 사랑.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한 마리 개, 진도. 이 아이는 이제 하얼빈 최고의 영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진돗개의 위대함을 알린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얼빈에 거주하는 리샤오퉁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도 같은 진돗개의 충성심과 사랑에 대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진도 같은 진돗개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진돗개의 위대함이 전 세계에 알려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